부자와 가난한 자 또는 권력자와 권력을 갖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특성상 그 어떠한 화폐보다도 더 그런 공급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어제도 순유출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블랙락 형님 누님들이 좀 사주셨고 피델리티에서 좀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피델리티도 결국은 순유입 상황, 어찌됐든 약간씩의 매도와 매수는 오히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건 그렇고 드디어 미국에서 이제 AI와 비트코인 현물 ETF, 정확하게는 회사채 ETF와 비트코인 커버드 콜을 활용해서 필러 상품이라고 불리는 협업 상품이라고 할까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콜라보레이션 상품이 출시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고요. 또 하나, 이거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앞으로의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표명된다. 한마디로 당연하게도 이제 비트코인의 잔여 물량이 이제 120만 개도 남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눈으로 보시라고 했으니까. 자, 총량 2100만 개 중에 이미 1982만 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채굴이 끝난 상태예요. 남아있는 거는 120만 개가 안 되고 정확하게는 7만 7천 개, 그죠? 한 117만 개 정도, 117만여 개 정도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에요. 이 117만 개의 물량이 끝나면 사실 앞으로는 더 이상 비트코인의 유통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통량이 제한되어 있는 다른 알트들도 물론 여기에다 포함이 되지만은 사실 그거는 프로토콜상 얼마든지 알트들은 처음에 총 발행 한도가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제한이 되어 있더라도 얼마든지 이 코인 개발사, 흔히 우리가 코인 재단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러했던 선례도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럴 리 만무한 유일한 코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짜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좋은 뉴스를 토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아파트 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앞으로 알아봤더니 신축 아파트가 없어. 한마디로 공급 부족이란 얘기죠. 시장의 급상승은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이상 공급 쇼크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공급 쇼크라고 하는 건 공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은 총량 대비 한 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소식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비트코인 역시도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낳는, 표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자본이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 즉 돈 놓고 돈 먹기란 얘기죠. 돈이 돈을 버는 세상. 근데 앞으로는 이 자본주의의 한 축으로 이 앞에 자본 또는 돈이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인데 그걸 굳이 우리가 또 한 번 언급을 하느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중앙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돈이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형태의 것이 돈이잖아요. 즉 일부 권력자에게,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대로 발행하는, 결국엔 화폐인데, 그죠? 우리 한 돈이라고 할게요. 근데 비트코인의 특성은 뭐였습니까?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비트코인과 돈의 차별성은 뭐였습니까? 일부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대로 발행하는 형태가 아닌 이 일부 소수의 권력, 소수라고 하는 표현이 낫겠네. 권력을 가진 소수의 마음대로 발행. 비트코인은 이걸 이제 중앙 집중형 화폐라고 표현하죠. 비트코인은 분산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표현하는 분산형 권력,
권력을 집중하는 형태가 아니라 권력을 화폐 발행의 권력을 모두에게 공평히 나누자. 그리고 이제 그 공평이라는 뜻과는 좀 배치되는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급 부족 현상까지 가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건 공급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좀 더 발행해서 채워 넣기도 하고 이 유동성이 너무 심각하게 높아졌다 싶으면 또다시 조금 화폐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좀 줄이기도 하고 이런 플렉시블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돈은 계속해서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비트코인만큼은 제한이 있습니다. 총 발행량의 제한이죠. 총 발행량의 제한. 이 총 발행량의 제한으로 인해서 일정 수준의 채굴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신규 권력이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100만 개가 다 채굴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도 못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사실 이보다도 보수적인 화폐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돈이 돈을 부르는, 돈이 돈을 끌어들이는, 돈이 돈을 버는, 돈 놓고 돈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형태의 취지와 맞물려서 굉장히 편중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에 대한 딴지 혹은 태클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갖게 되고 이게 어느 순간 뭐 정부의 정책이나 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한번 구축이 되면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정말 철옹성 같은 시장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는 언젠가는 1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된다. 이제 비트코인이 다 채굴되고 나면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2100만 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21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2100만 명만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준점이 1비트코인이기 때문인 거고 뭐 이걸 0.1이거나 뭐 0.01 이렇게 나누면 10배, 100배로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긴 하겠지만요. 어찌됐든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부자와 가난한 자 또는 권력자와 권력을 갖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특성상 그 어떠한 화폐보다도 더 그런 공급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글쎄요. 제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정말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